자, 영어를 다시 시작하거나 또는 하고 있거나 그런데 막연하고 너무나 또 두렵기도 하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갑니다. 영어를 다시 시작해볼까? 또 뭐 하고 있거나 그럴 때 내가 기초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 기초를 우리는 이제 바텀이라고 하죠. 바닥이라고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 바텀을 쌓고 그리고 나서 기초를 쌓고 기초에 뭐 들어갈까요? 일반적으로 단어란 말 반드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사들 중에 구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대부분. 그러고 나오면 기초가 됐구나. 또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비상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검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내가 어떻게 해서 말을 하게 됐지? 내가 어떻게 저 소리를 듣게 됐지?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영어를 그렇게 배우죠. 바텀을 쌓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는 단어를 쌓고 뭐 구문을 쌓고 단문을 연습한 다음에 장문 연습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을 대부분 하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영어 독해는요, 뭐 리슨도 마찬가지지만 이 독해 이야기니까 문법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라고 쓴 이유가 뭐도 아니란 말을 제가 뭐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되게 힘들어서 그냥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대부분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뭐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법은 당연히 아니고요. 가르치려 들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가르치려 들면은 언어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탑다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탑다운 방식이 뭡니까? 나중에는 구문이나 문법 같은 거 당연히 알아야겠죠. 당연히 단어도 당연히 그 단어 뜻이 엄청 많잖아요. 다이어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우리가 우선은 이렇게 모호하겠지만은 우선 접하고 나서 우선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중에 알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탑다운 방식인데 우리가 언어를 배웠던 그 방식이 맞아요. 나도 모르게 잘하게 되는 것이 언어의 특징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접해야 돼요. 노출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선은 노출해서 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제는 한 페이지 나가는 게 너무나 느리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쉽게 찾은 것이 얘예요. 사실은 이게 더 쉬운 겁니다. 쉽다는 것과 이게 좋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쉬우니까 좋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우는 건 좋다? 이건 아닙니다. 언어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알겠어 라는 것은 이게 쉬운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바텀업부터 시작하는 이게 더 쉬운 건가요? 이거는 사실은 숟가락으로 밥을 퍼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입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소화는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에 맞춰서 밥을 퍼서 입에 넣으면 이건 사실은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게 더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접 느끼기에는 이게 더 쉽게 느껴지죠.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된다 이거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런 것은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이것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정답이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길을 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될까 과연? 이러게 된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꺾게 하죠. 근데 이럴 때는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 문장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싹 봤을 때 제가 추천 문장 중에 피치 같은 단어들 이런 거면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문장 안에서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하면은 먼저 피치란 단어의 뜻을 다 알아야겠죠. 그래야 이 중에 1번부터 뭐 10번까지 있다가 가져간다면 뜻이 굉장히 많아요. 요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이 안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이제 번역이라 그래요. 네, 선생님이 해주고 나면 쉽게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쉽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넣어줘서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입에 집어넣었을 뿐이지 여러분 입까지는 온 거예요.
그러나 소화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여러분들은 계속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부딪힐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송, 노래, 로드, 길, 그리고 리추로, 의식, 이런 것들은 가볍게 알 수 있죠. 단어 알면. 실제 문장은 그렇지 않죠. 보다시피 단어가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연결되면서 글자가 연결되잖아요. 그때 제가 이걸 한글로 바꾼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글마저도.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여기 있는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또는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생겨요. 거기에서 오는 그런 특징이거든요. 근데 한글을 바꾸지 않고 제 머릿속에서 흐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걸 한글로 바꾸는 순간 약간의 번역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안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에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해할 때는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의 어떤 불편함들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들으려고 우선 노력을 하시고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고민도 해봤는데, 사실 피치라는 단어 저는 뜻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워낙 많으니까. 대충 느낌 정도는 알아요. 또 하나는 이 글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을 통해서 대충 요 단어를 알게 돼요.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 푸는데 커다란 지장은 물론 없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When the famous musician Paganini played with an orchestra, he made sure that the sounds of his violin would be heard over the orchestra by tuning it a quarter of a tone higher than the other instrument. 자, 유명한 뮤지션 페가니니는 플레이를 하는데요. 오케스트라와 이제 플레이를 해요. 협조하는 거죠. 그럼 make sure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make sure 이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게 어떤 뜻일까? 아는 단어가 두 개 합쳐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수거인가? 내가 알고 있는 목적어가 없네? 이렇게 막 고민을 해요. 그게 필요 없어요. make sure. make는 뭐죠? 만들다고. sure는 확실한이잖아요. 확실히 만들다, 확실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 유명한 페가니니는 결국 오케스트라와 협주할 때 그런 make sure, 확실하게, sure하게 만들었어요. 뭐를? sounds violin, 바이올린의 소리, 그의 바이올린의 소리를 would heard, 들리게. above는 위죠. above는 어떤 것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보다 위쪽에 들리게 하는 거죠. by tuning에, tuning 아시죠? 음을 맞추는 거. 자, quarter tone, quarter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톤, 톤 아시죠? 톤을 더 높게 했다는 거죠. 튜닝을. 그 더 잘 들리겠죠? 오케스트라의 다른 인스트루먼트, 악기보다도. The sharpening of pitch was not enough for his playing to sound out of tune. But it didn't allow his notes to penetrate above the background harmony of the orchestra. 자, 이러한 샤프는 알 거예요. 샤프, 날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샤프닝,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날카롭게 나오는 거. 음이 높으니까 당연히 선명하게 들리겠죠. 이렇게 샤픈, 선명한 피치는 충분히 그렇게 그의 플레이가, 사운드가 out of tune, 튜닝이 맞지 않는 거죠. out of니까 벗어난 거니까요. 튜닝이 맞지 않는 거 정도는 아닌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피치가 뭐겠어요, 여기서는요? 음의 어떤 고절을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죠. 음의 소리. 피치의 음의 샤프닝, 이 날카로움이, 선명함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의 연주가 사운드를 내는데 out of tune, 음이 맞지 않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allow his note, 그의 음표. 노트는 이게 노트가 우리 알고 있는 노트가 이제 이 받아 적다 뜻이잖아요. 음표란 말도 있거든요. 음표. 이 노트가 음표예요. 그 음표가 penetrate, 통과하다죠. 관통하는 겁니다. background harmony, 배경음이죠. 오케스트라의 어떤 화음을 뚫고 나갈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치란 단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뜻이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도 해석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 정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음의 어떤 그런 고저였기 때문에 노트란 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노트북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이것도 여러분들 오토매틱 자동화돼서 해석할 수 있는 기법들을 개발을 하고 그에 맞춰서 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계속 가서요. 피치란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 필요가 있겠죠. 요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피처. 야구할 때 쓰는 그 피처 아시죠? 피처. 피처가 누구죠? 공 던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피치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여기까 ER 빼버리면 아 던지다 뜻이구나를 알 수 있죠. 그 음을 던지는 거예요. 피치란 말은 공을 던지다 또 음을 내다가 되겠죠. 음을 던지다 뜻이니까 음을 내다. 그래서 명사할 때는 음의 뭐 고저 높고 낮은 음이 있죠. 음의 고저를 나타내고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피치란 말이 또 다른 의미로는 시커먼 그 타르 같이 석유에서 나오는 검은 게 있어요. 아스팔트 같은 데 쓰는 거 그게 피치예요. 그것도 피치라 불러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피치입니다. 그 피치가 똑같은 그러니까 야구할 때는 이해가 가죠. 공을 던지다의 뜻이고 동사할 때는 명사할 때는 이제 야구를 공을 던지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음에서는 또 음을 내는 거 던지는 거 던진다는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피치가 음의 고저 동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피치란 말 됐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this technique is exploited by some animals that use to signal over loud background noise. 이러한 테크닉, 기술은 exploit, 이런 것도 여러분 어려웁니다. 사실 exploit라는 단어를 use를 쓰면 어땠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이용하다 뜻이거든요. 원래는 이것은 exploit는 뭐 착취하다란 말로 쓰이는데요. use가 이용하다잖아요. 그럼 use를 쓰면 여러분 이해가 아마 해석이 더 쉬웠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러한 기술이 이용돼서 일부 동물들에게 이용되고 있다 하면 쉽죠. 근데 exploit를 바꿔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죠. 그러나 또 하나는 표현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독해할 때는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테크닉을 잘 활용해서 그렇죠. 일부 동물들을 잘 활용해서 뭐 할 때 쓰냐면 시그널을 라우드 백그라운드 노이즈 시끄러운 배경의 소음을 뚫고 그 위로 신호를 보내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 얘네들 이용하는 거예요. 그때 이용하다는 말이 유주는 조금 어감이 안 맞아요. 이유는 뭐냐면 exploit가 뭐라고 했죠? exploit가 착취하다 말 제가 슬쩍 했거든요. 왜 착취하다냐면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데 사실 단어는 이용하다라고 해서 해도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자기한테는 유리하게 그런 느낌을 줘요. exploit가. 그래서 use는 그냥 사용하다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술은 누구한테 유리하죠? 일부 동물들에게는 유리해요. 그들이 이용합니다. 누구한테 불리하죠? 뒤에서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내고 있는 다른 동물들에게 굉장히 불리하죠. 그들을 넘어서 신호를 보내면서 이 결국엔 불공평하게 공정하지 못하게 이것을 잘 이용해서 테크닉 이용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사람을 잘 이용해서 자기한테 유리하면 착취해 먹다라고 하죠. 그게 바로 익스플로이트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말도 이용하다도 있지만 착취하다 말도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갈 거예요. 아동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동을 착취해서 돈을 벌었다. 여러분 이걸 더 많이 쓰나요? 이걸 더 많이 쓰나요? 100% 착취단 말씀입니다. 좋지 않은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하듯이 영어도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영어는 왜 이렇게 달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언어는 차이가 없어요. 예, 이용하다와 착취하다는 약간 어감이 다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exploit를 썼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받아주세요. 그냥. 자, 이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결국은 백그라운드보다 더 멀리 나가게끔 한다. There is insect in the rainforests of Southeast Asia that we call the chainsaw insect because its penetrating cry
is the result of the cacophony of other insects at a sharp higher frequency. 자, 근데 인섹트 곤충이 있어요. 레인포레스트 우림지에 사우스이스트 아시아의 우림지에 곤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부르기를 체인이 이제 체인 아시죠? 체인 연결되어 있는 거 체인처럼 체인톱 먼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톱을 얘기하는 거죠. 체인톱 곤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소리가 나는 그 소리. 왜냐하면 그것의 페네트레이팅 뚫고 나가는 울음소리가 이 다른 곤충들의 코카코포니 이것은 불협화음이라는 뜻이에요. 포니가 소리잖아요. 코카포니 하면 불협화음. 다른 곤충들의 불협화음의 그 위로 들린다는 겁니다. 날카롭고 그리고 더 높은 주파수로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인사 인섹트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건 영어 독해라는 것은 사실 언어예요. 언어. 근데 언어를 자꾸 여러분들은 수학처럼 배우는 걸 원하고 있어요. 수학이라는 건 언어의 차이가 엄격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자꾸 영어 선생님 중에 너 수학 있잖아 하면서 비유할 때 잘못 비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 수학의 차이가 뭘까요? 수학에도 여러분들 사실 인수분해 같은 거 인수분해나 한마디로 따지면 더하기 빼기 같은 거 모르면 사칙원산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가 없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고 이 기초죠. 기초 쌓고 그 위에서 이제 수학 올려나가는 바텀업 방식을 취합니다. 수학은 이렇게요. 그냥 이거 똑같이 먼저 단어 암기하고 어떻게 그럴듯하죠. 그렇죠? 문법이나 뭐 조금의 구문 정도 배우고 모든 강사 이런 말 해요. 여러분 집에 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수학처럼 딱 비유하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있어요. 수학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분석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자연의 수학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수학으로 우리가 표현해서 만든 거예요. 자연에는 수학이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수학이라는 놈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영어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숭이가 소리를 내는 것과 개가 소리를 내는 건 분명 다른 소리를 내요. 그들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요. 인간도 그러한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은 몸 안에 그러한 DNA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수학은 DNA와 상관이 없죠.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도 수학하시나요? 수학은 배우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영어는요. 배우지 않아도 언어는 그냥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아도 걔가 나가서 친구를 만나는 이상 언어를 하게 됩니다. 이 언어는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수학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배워야 해요. 그래서 수학과 언어는 배우는 방식이 수학은 어떻게 따지면 연역식에 가까운데 언어는 귀납법에 가까워요. 그냥 던져놓고 쭉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답이 나오는 형태. 연역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거. 이게 수학이죠. 근데 영어를 어떻게 했냐면 그 전까지는 수학과 똑같이 연역식으로 했어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예를 들면 it is 이것은 가주어. 딱 알려줘요. 알려주죠. important 그것은 중요하다. 이것이 가주어니까 진짜 좀 나와야 되죠. 투부 정사. do it 그것을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알려준단 말이에요. 배웠죠. 이렇게 수학처럼 이게 배우는 거예요. 인수분해 알려줄게 해서 인수분해 하나 해줘요. 예시죠. 예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하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둘 셋 넷 다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거 풀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죠. 수학은. 이런 식으로 수학을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를 이것의 똑같은 방법으로 연역식으로 똑같이 한 게 바로 여러분이 배우는 구문 독해예요. 이런 게 딱 들어가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갖고 반복하는 거죠. It is clear로 바꿔볼게요. clear. 그리고 투부정사에 대절 쓸 수 있겠죠. 대. 그리고 주어동사 이 형태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바뀌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해가 돼요. 수학이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배우시면 기계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장에 나가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문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저런 것들을 수만 개, 다시 말해 수만 개의 저런 것들을 가져와야 돼요. 그 여러분들 조립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자, 제가 하나 보면 웬절이죠? 웬 접속사 맞아요. 주어가 누구죠?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이렇게 내가 주어 갖다 표현해요. 근데 더로 시작하죠. 그럼 형용사 몇 개 나왔습니까? 하나, 둘, 두 개가 나와서 파가니니를 꾸며주고 있어요. 유명한 뮤지션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뮤지션은 뭡니까? 뮤지션은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분석해 볼까요? 이렇게 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뮤지션이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이렇게 되면서 플레이를 한다고 했어요. 플레이를 과거니까 이리 붙였죠. 자, with 누구 하는 겁니까? 근데 플레이를 with와 함께 쓰나요? 안 쓰나요? 그냥 플레이도 오케스트라 하면 안 되나? 그 오케스트라를 연주한다고? 이상하죠, 그렇죠? 오케스트라와 하는 거니까 with와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악기가 아니니까 오케스트라는 뭐뭐와 협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with와 하는 게 맞겠다. 이러면서 변화가 되게 심하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he make sure라고 했는데요. 왜 make sure라고 썼죠? make it sure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것을 확실하게 한다 뜻으로서 그러니까 이것이 가짜 목적어인가? 그 대실을 뺀 건가? 그건 아니네. make sure를 그냥 쓰고 있네. 완전 다르죠. 가목적어, 진목적어도 있어요. 대절이라서 아는 분들 알 거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하면 이런 가짜 목적어를 쓰지 않았어요. 쓰면 안 되나? 쓸 수도 있어요. make sure 이거 쓰면 안 되나? 근데 안 써요. 그냥 그래요. make sure를 하는 단어처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가짜 목적어 쓸 수도 있는데 왜 안 썼을까?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땐 막 쓰고 어떨 땐 안 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쓰고 어떤 건 안 쓸까? 왜 차별하지? 그게 언어의 다양성이에요.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요. 무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한대를 유한대로 잡겠다는 거예요. 유한한 뭔가에서 몇 개를 내가 알면 무한대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착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착각이에요, 그냥. 수학으로 모든 자연의 세상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표현할 수 없어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영어 독해는 문법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가르칠 수 없어요.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가장 올바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훈련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언어가 해석이 되네? 아니 문법은 몰라도 해석이 된단 말이야? 되는데?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단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단어를 다 알 필요가 있다. 그건 아니다. 근데 내가 해석할 때 전혀 이 단어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독해를 안 했잖아요. 아니 이거 답답한 얘기인데 제가 누차 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단어가 자꾸 안 들어와요. 이 단어가 비슷해 보여요.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쿼터 이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튜닝이나 턴이나 비슷해 보여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 결론은 간단합니다. 독해를 하지 않고 내가 독해를 할 수 있는가? 결론은 당연하죠. 수영을 하면서 물을 느끼지 못하면서 수영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독해는 단어를 눈으로 느끼는 거고요. 수영은 물을 손이나 몸 전체나 그 전체로서 느끼는 거예요. listening은 당연한 거겠죠? 단어의 소리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별을 해야죠. 독해는 눈으로 구별해야 돼요. 근데 수영을 하지 않고 수영할 수 없는 것처럼 독해를 하지 않고는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구별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다? 내가 독해를 하지 않았구나. 결론은 그거예요. 하면서 보면 우리의 뇌가 거기에 인지 능력이 개발되고 발달하면서 그거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수영도 팔에 힘이 있고 몸에 있어요. 코어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어도 눈에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이걸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의존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